북한과 중국의 간첩 역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당장 검찰 조사를 받고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이 감옥 가야 될 이유는요, 젊은 시각 방송이 4년 6개월을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문재인 비판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저는 방송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경제를 망쳐놨다? 이래서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적국인 북한과 사실상의 적국인 중국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기밀들을 갖다 바친 이런 간첩 혐의로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 USB, 그 USB에 파일명이 나왔는데 그 파일명들이 다 그 북한에서 한다는 무슨 사업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안에 자료들이 1급 기밀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데요. 문재인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어받아서 그걸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이미 배치를 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유출해주고, 그 시민단체들이 그걸 막 반발을 하면서 사드 배치를 늦추는 그런 일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간첩짓을 한 거예요.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그때 왕이 만났고 왕이가 문재인 막 등 두드렸죠. 이건 굉장한 무례한 짓입니다. 그 중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직원들한테 사드 미사일을 교체할 건데 작전명을 알려주고 언제 작전을 할 것인지 작전 일시, 작전 내용까지도 사전에 알려줬다가 이것들이 다 적발이 이번에 된 겁니다. 미국은요, 이 한국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다가 이 사드 작전 내용들을 다 유출시킨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곧바로 그 문재인 정권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요, 본인이 막 자화자찬했죠. 내가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게 주선시켜가지고 내가 평화를 뭐 이뤄냈다 이랬잖아요. 근데 트럼프 그 정부에서 일했던 장차관들 책들 읽어보면요, 얘기가 달라요. 트럼프가 굉장히 문재인을 불쾌해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이걸 전달을 하고, 또 북한의 입장을 문재인이 들고 와서 트럼프 나한테 계속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재인은 미국의 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었고 북한의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간첩질에 누가 관련이 있느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기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당시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이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감사원이 넘겨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이어받아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사드 미사일 군사작전 내용은요, 2급 비밀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절대로 다른 나라나 민간인들한테 전달하면 안 돼요. 이 2급 비밀들을 문재인이 시민단체, 그 사드 반대하는 시민단체, 근데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 똑같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 그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중국 장교들한테 2급 비밀을 전달을 했다고요. 실제로 이미 그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을 이런 내용을 진작에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가지고 사드 배치를 늦췄다. 감사원이 그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서 특별조사국을 꾸렸고, 국방부, 외교부,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 사드 배치 전후로 해서 문재인이 중국을 가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중국에 갈 때 선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사드 배치할 건데요. 이러이러한 사드 배치 작전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사드 반대 집회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전자파로 뭐 뇌가 탄다, 뇌가 익는다. 꼭 그런 분들이 핸드폰 머리맡에 두더라고요. 사드로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몸에 피해가 가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진작에 더 난리를 쳤겠죠. 뭐 참외가 뭐 장사가 망하느니 다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맞죠? 후쿠시마 오염수와 똑같은 방식으로서 전문가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들, 철학과, 국어 국문학과, 문과 출신들이 나서서 좌파단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전자파가 뭐 어떤 뭐 마이크로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전문가들은요,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와이파이 전자파랑 비슷합니다. 예. 저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이 시진핑 중국의 반발을 막는다면서 중국 정부에다가 저희가 사드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을 한 거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할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군사 작전 내용을 전달을 갖다 바쳤다고요. 그러니 문재인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간첩 역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당장 검찰 조사를 받고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 문다혜가 저지른 그런 비리나 그 사위 부정청탁 의혹은 정말 일부 중에 일부고, 문재인이 감옥 가야 될 이유는요, 젊은 시각 방송이 4년 6개월을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문재인 비판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 왕이가 오죽했으면 문재인 등을 두드리면서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재명이 그 싱하이밍한테 거의 연설을 듣고 왔잖아요. 싱하이밍이 누구냐면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이 야당 대표, 대한민국 야당 대표한테 연설을 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선 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 했다고요? 우리는 그냥 중국한테 쉐쉐 하면 되는 거다. 그냥 아부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 대만, 중국, 양안 관계에 대해서 굳이 뭘 목소리를 낼 필요 없다. 그게 다 지금 중국이 바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바라는 게 뭐예요? 주변국들이 괜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대만을 때리든 말든. 이재명이 딱 그 자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 분배를 강조하고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이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이념 성장과 분배의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이런 우선 차이가 아니라, 지금 저 민주당은 결국 북한이랑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기필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지금 북한인권재단 빨리 지금 출범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 안 해서. 이거 원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 그럼 나도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뭐하러 그거랑 엮으시냐. 그냥 북한인권재단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민주당이 알아서 추천하겠죠. 우리라도 먼저 특별감찰관 임명합시다라고 한 게 한동훈 대표예요. 결국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우파를 뭐 살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그래서
몇몇 분들은 떠받쳐 주지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당대표 되면서 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요. 이재명 도와준 일밖에 한 거 없습니다. 내부 총질밖에 보여준 거 없어요. 이제 와서 이재명 비판한다고요? 아니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왜 안 하다가 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비판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닙니까?